대행진 생활 법률. 자, 먼저 사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해서 급히 집을 나오느라 제 짐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 가지고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아내와 같이 살던 예전 집으로 갔고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 전 아내의 차가 있더군요. 더 마주치기도 싫어서 직장에 갈 시간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가는 걸 보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1층 공동 출입 비밀번호도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도 그대로였고 제 물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짐을 모두 가지고 나오니 이젠 정말 끝이다 싶더군요. 그날 저녁 전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아내가 저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다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제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제 물건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 마, 니들 마음대로. 예, 반갑습니다. 예,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주거 침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례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 오늘 현장에서 바로바로 상담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요. 네네. 얼마 전까지는 부부였는데 예.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이게 주거 침입 그리고 내 물건이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다 생각이 예. 좀 드는데요. 네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게 또 들어오고 예.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출입문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별거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네. 결정한 거죠. 네네. 동의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건.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지금 보면 이제 마치 무슨 잠복 수사하듯이 대기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 그렇다면 누가 이거를 반대 입장이라면 네. 받아들이고 싶으시겠어요? 아. 자, 주거 침입하시면 뭐 예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든지 네. 창문 넘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낯선 사람의 어떤 침범 행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주거 침입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네. 가족이나 또는 교제하고 있었던 네네. 이런 분들이 거주자 동의 없이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침입에 더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두 사람 합의로 별거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하, 네. 이혼이 됐다, 또 뭐 이혼 중이다, 뭐 이혼 후에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같이 살 거야, 뭐 별거까지는 아직 아니야. 이러면 사실은 주거 침입 문제는 발생 안 하고요. 네. 근데 별거하기로 한 사실이 명확해졌다, 명확하다 이렇게 되면은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별거하기로 했나? 이게 좀 불분명하다. 그럼 그럴 때도 주거 침입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혼보다는 별거가 일단 더 중요한 기준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주거 침입의 기준이 그러면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여기 살기로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주자가 생각하고 있는 들어와도 되는 사람 예.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선 전 남편은 안 들어올 사람, 네. 같이 안 사는 사람 네. 결정이 서로 된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공포심을 느꼈냐, 불쾌감을 느꼈냐 이런 주관적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네. 그렇게 거주자를 누구로 하기로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범위도 단순히 집 그 현관문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같은 이런 공용 공간 침범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연에서 보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딱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것도 주거 침입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참 내 입장뿐만 아니라 일단 상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런 그렇죠.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뭐 애청자분들도 이게 주거 침입이 맞다. 네, 동의하에 들어가야죠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좀 무섭네요.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죠. 변호사님이 알고 계시는 사례들. 워낙 그 사건 관련돼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것들이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또 뭐 살인 사건 같은 강력 사건까지 가기도 하고 또 교제했던 분들 사이에서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네. 물건 찾으러 들어갔다가 뭐 진짜 강력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최근 판례는 네. 공동 현관만 임의로 들어가도 그건 또 주거 침입을 구성한다. 네. 또 거기 들어갈 권한이 없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비밀번호 통해서 뭐 차단기 통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라는 얘기는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권한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네. 자, 이게 이제 뭐 주차장이나 현관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다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 평온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 방향이 있는 거고요. 실제 뭐 타인 주거지에 주차했다. 이혼한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 차대고 인터폰으로 문 열어라 소리 네. 지른 이런 건들 다 주거 침입을 인정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이 안 좋으면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신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 공동으로 갖고 있었던 시간과 모든 것들이 분리되고 있는 거죠. 별거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되니까 발 하나만 밀어넣어도 뭐 손 하나만 밀어넣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주거의 어떤 거주자의 평온을 깨트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비밀번호 안 바꿨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걸 동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내 물건 찾아가라 뭐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게으르면은 동의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바꾸는 게 원래 뭐 안전하고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요. 네. 못 바꿨다 하더라도 그거를 침입하는 행위의 어떤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 동의다 이렇게 보기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비밀번호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네. 보면요. 그럼 그 번호 다 안 바꿨으면 한 번 알려주면 그거 다 동의된 건가요? 그래서 뭐 부동산 한번 집 보러 오세요 했는데 번호 알려줬어요. 네. 근데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네. 그분이 수시로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 이건 아니지만 네. 별거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밀번호 알아도 이메일 들어간다든지 네. 그거 뭐 비밀번호 이용해서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남자 여자친구 젊은 분들 헤어진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주거 침입 성범죄 돼 갖고 성폭법으로 크게 처벌받고 막 구속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이제 별거됐거나 이별하거나 이런 후에는 허락 없이 네. 그분의 집에 들어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도 남성분한테 얘기 안 하고 집에 있었으니 역으로 고소가 되는 건 아닌가요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7390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도 이게 정확하게 예. 질문을 딱 제가 요렇게만 정확히 들어와서 우리 7390님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답을 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자 분으로 바로 갈게요. 네네. 이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전화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전화 안 받았잖아요. 전화 받아서 좀 이렇게 욕을 좀 들었으면 네. 여기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듣기 싫어서 해서 이제 했고 지금 상태라면은 전화를 해도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나 사제 편지 같은 걸 좀 써서 화를 예. 풀어드리면 네. 이거 뭐 거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했으면 바로 즉각했겠죠. 그렇죠, 며칠 정도 그렇죠. 걸린 걸 봐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잘못하셨을 때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받아서 비난 받을 거 비난 받으셔야 네. 경찰서 안 가시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일단 주거침입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관련돼서 부차적으로 붙는 아주 다양한 법률의 처벌 규정이 가중 처벌 규정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성범죄, 뭐 스토킹, 뭐
붙을 수가 있어서 자 범행 목적 간 거 아니다. 네. 그 조사 받으실 때 너 거기 당신 거기 왜 갔어요? 이런 막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한 침해다 이런 부분 경미란 단어보다는 이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시고 정말 반성하는 태도 보이시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용서받고 합의 받으시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고요. 자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실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범행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또는 나의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오지 마세요라는 의사표시가 한 번 있었다면 네.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주거 침입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변호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네. 여러 이제 법률 상담을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일단 이후에 들어온 상담 내용은 또 우리 변호사님께 또 전달을 해서 네네. 그 내용을 또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